저는 홍익대학교 입학사정관 빈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미술활동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또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미술활동 보고서의 작성 주체는 지원자와 평가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원자는 그 미술 계열의 단계별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인 학생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평가자는 이 지원자의 미술활동 보고서를 평가해 줄 수 있는 미술교사를 의미하는데, 홍익대학교에서 말하는 평가자의 정의는 지원자의 출신 고등학교 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미술선생님 또는 지원자의 교과, 비교과를 직접 지도한 미술선생님을 의미를 합니다. 우선 입력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수시 전형에서 지원자는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10월 2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입력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평가자의 경우에는 같은 날짜에 시작을 해서 10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입력 마감이 되겠습니다. 정시의 경우에 지원자는 2019년 1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2018년 1월 11일 금요일 오후 6시에 지원자 입력 마감이 되게 됩니다. 평가자의 경우에는 역시 같은 날짜인 1월 10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월 15일 화요일 오후 6시까지 입력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입력기간을 잘 보시면 평가자의 입력기간이 지원자의 입력기간보다 긴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지원자가 모든 내용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평가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즉시 바로 평가자가 해당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가자가 지원자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내용을 작성하시고 평가 요청을 하게 되면 해당 선생님께 바로 내가 평가 요청을 하였음을 알려주셔서 선생님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해당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 주소는 보시는 바와 같이 http://active@hon익.ac.kr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입력하실 그 주소도 나중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자, 즉 그 수험생의 경우에는 미술 관련 교과 활동과 비교과 활동, 미술활동 종합을 입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위에 제시되어져 있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지원자 입력창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평가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미술 관련 활동 내역을 입력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미술 관련 활동이라고 함은 교과 활동 5개, 비교과 활동 10개, 종합 하나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엔 평가 요청하시면 되겠고요. 평가 요청한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자에게 평가 요청 사실과 평가 기간을 다시 한번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자가 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원자가 희망하게 될 경우에는 미술활동 보고서를 별도로 출력을 할 수 있고, 이거는 본교 제출용이 아닌 지원자 보관용이 되겠습니다. 평가자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입력한 각 활동에 대한 평가 의견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역시나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평가자 입력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회원 가입을 하시게 되고 평가 요청한 지원자의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 지원자의 관계를 작성하시고 지원자가 작성한 활동별에 대한 척도평가와 평가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에 활동별 평가 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평가자 입장에서 지원자에 대해서 모든 평가를 완료를 하시고 내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그때 이제 최종적으로 최종 평가 완료를 하시면 평가자가 하시는 일은 끝나게 됩니다. 올해 미술활동 보고서에서 한 가지의 변경점이 생겼습니다. 2018학년도 대비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2018학년도에는 교과활동, 즉 지원자 양식에서의 교과활동에서는 미술 관련 교과만 작성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미술 교과 플러스 수업 중에 미술 활동을 한 미술 외 교과까지도 교과 활동에 작성하실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미술 교과라고 하면 미술 또는 예술, 예술에 관한 교과,
상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등에서 미술 관련 과목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미술 외 교과라고 하면 미술 교과 외에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과목을 의미하는데, 특히 2018년도에는 해당 활동, 즉 미술외 교과에서 했던 미술 활동에 대해서는 비교과 활동에 기재했던 것을 올해부터, 즉 2019학년도부터는 교과 활동에 기재할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고 올해 작성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이렇게만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미술활동보고서 홈페이지의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해당 화면에서 어떻게 작성하고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 지금부터 보시는 화면은 테스트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제 접수 기간이나 아니면은 마감 일자 이런 것들이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activeart.홍익.ac.kr로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는 지원자 바로 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이트와 마찬가지로 미술활동보고서 홈페이지도 역시나 회원가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지원자는 회원가입에 대한 약관에 동의하신 다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입력하신 다음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한 후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즉 해당 지원자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집 시기와 모집 단위 에 해당하는 리스트가 뜨게 되는데, 지원자는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선택 버튼을 눌러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을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특히 이 화면부터는 우측 큐 메뉴에 보시면 작성자 유의사항, 입력사항 안내,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이렇게 미술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시면서 흔히 가질 수 있는 질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특히 지원자 입력 기간이 되면 특히 문의 전화를 저희 학교 쪽으로 많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연락이 바로바로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럴 때에는 우선 이 자료를 먼저 참고하시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질의에 대한 대답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의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하신 다음에 유의사항 확인을 눌러주시고, 홍익대학교에 원서 접수했을 때에 부여받았던 접수번호를 여기에 입력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자가 원서 접수했을 때 입력했던 개인정보가 홍익대학교 미술활동보고서 사이트와 연동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지원자가 미술활동 보고서를 입력할 때에 보여지는 메인 화면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평가자 선택,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그리고 미술 활동 종합,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력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 자리에선 편의상 제가 위에서부터 설명을 쭉 드려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화면 우측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마감 시간이라고 해서 지원자 입력 시간 마감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마감 시간이 완료가 되게 되면 모든 입력창이 셧다운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특히 마감 시간에 유의하셔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시고 평가 요청까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평가자 선택 부분입니다. 지원자가 앞으로 작성할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종합,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평가해 주실 한 명의 평가자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가자라고 하면 홍익대의 정의는 지원자의 출신 또는 제학고등학교의 미술선생님 또는 지원자의 교과, 비교과를 직접 가르친 미술선생님을 의미를 합니다. 자, 우선 평가자와의 관계 부분에 대해서 지원자가 선택하고자 하는 평가자에 해당하는 관계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화면에서의 첫 번째, 두 번째가 홍익대학교에서 정의하고 있는 평가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랫부분은 홍익대학교가 말하는 평가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네 가지를 선택한 경우에는 차후에 사유서를 작성하는 섹션이 생성이 되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평가자 지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의들을 주세요.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자를 가르쳤던 미술 선생님이 정근을 가게 되셨습니다. 그때에는 지원자 연락이 닿고 해당 교사가 지원자를 평가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지원자가 전학을 갔을 경우에 이전 고등학교에서 본인을 가르쳤던 미술 교사 역시도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나를 가르쳤던 고등학교 미술 선생님이 중학교로 정근을 가셨다 했어도 이 선생님도 역시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지원자가 중학교 때 가르쳤던 중학교 미술 선생님은 평가자로 되실 수가 없습니다. 자, 또는요. 지원자를 가르쳤던 미술 선생님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 역시도 평가자로 지정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퇴직교사라고 함은 저희가 말하는 현직 미술교사라고 하는 평가자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내가 소속되어져 있는 고등학교 또는 다른 고등학교에서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미술 선생님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나의 미술 활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담임 선생님이나 아니면 타교과 선생님도 평가자로 지정은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 경우에도 미술교사라고 하는 평가자 원칙에는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사유서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 정교사이시든지 기간제 교사이시든지 교사라 신분이라고 하면은 평가자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학원 강사 또는 사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관된 다른 사람들은 평가자로서 지정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인이 평가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선생님과의 관계를 선택하신 다음에 평가자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아래에 1번 버튼의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인이 지정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이름을 여기에다 쓰신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이름에 해당하는 선생님의 리스트가 이렇게 하단에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선생님의 지역과 소속 학교명을 확인하시고 내가 실제로 평가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선생님을 올바르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내가 평가자로 지정하고자 하는 선생님의 이름을 쓰고 검색을 눌렀는데 선생님의 이름이 검색이 되지 않았다. 이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미술활동 보고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때는 지원자분들은 반드시 지원자 입력 기간 내에 선생님이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를 해주시고 선생님이 회원가입을 하신 이후에 역시나 지원자 입력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 선생님의 평가자로 지정하시고 평가 요청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적절한 선생님이 계시지 않는다 또는 나는 평가자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 평가자 없음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으로 진행되게 될 교과, 비교과, 종합을 모두 입력하신 다음에 평가 요청을 했을 때 평가자의 의견은 공란인 채로 본교로 제출이 되게 됩니다. 평가자를 지정하시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상태가 평가 요청 전으로 변경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평가 요청 전 상태에서는 지원자분들은 얼마든지 원한다면 평가자를 변경해서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평가 요청을 한 후에는 평가자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평가 요청 전까지 신중하게 그 평가자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가자의 관계가 홍익대학교에서 말하는 평가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유서를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때는 지원자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내가 홍익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평가자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평가자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600자 이내로 내용을 써주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교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과 활동이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술 관련 교과에서 했던 그 미술 활동들을 작성하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플러스 입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은 창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과목명, 이수학기 등등등 입력하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목명을 작성을 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해당 과목명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종종 같은 과목에서 여러 가지 미술 활동을 했었다라고 해서 활동명을 작성하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과목명을 그대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만약 한 과목 안에서 여러 가지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과목명을 입력하시고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에다가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기입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수학기는 과목을 이수한 학년과 학기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입력을 해주시고 이수단위 역시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구분입니다. 교과 구분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미술 교과와 미술 외 교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술 교과라 함은 미술 또는 예술에 관한 교과, 성업에 관한 교과, 공업에 관한 교과 등에서 미술과 관련된 과목을 의미합니다. 미술 외 교과에서는 미술 교과 외에 국어, 수학, 영어 등의 과목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미술 교과에 해당되는 것은 그 일반적인 고등학교에서 예술 교과군에 해당되는 이제 미술 과목이 있죠. 이게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 만약에 예고다 할 경우에는 전공실기가 이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공업에 의한 교과, 성업에 관한 교과 중에서 디자인 수업이나 이렇게 미술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목들이 미술 교과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국어 시간에 미술 관련 활동을 했다. 예를 들어서 미술 관련 발표를 했다라고 할 경우에 그런 활동들은 미술 외 교과로 구분자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내용 및 자기평가 의견에는 본 과목의 수업 시간 내 활동이나 수행평가에 대한 참여도 및 역할이나 과정, 성과물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용을 잘 작성하고 나서 닫기를 그냥 누르게 되면 내용이 저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용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입력하실 때 수시로 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당 교과 활동에 대해서 작성을 완료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메인 창에서 이렇게 해당 리스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플러스 입력 버튼을 눌러서 추가로 최대 5개까지 입력 총 5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내가 작성할 수 있는 미술 교과의 개수가 5개를 넘어선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원자의 미술적 소양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미술 교과 위주로 선택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교과 활동은 지원자의 고교 입학일 이후부터 홍익대학교 원서 접수일 전까지에 했던 미술 교과를 의미합니다. 만약에 3학년 2학기 때 미술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해당 수업이 생활기록부에 아직 기재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3학년 2학기의 미술 수업은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유의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이라고 함은 교과 활동 외의 모든 미술 활동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교과 활동에 어떤 것을 써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주세요. 제가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유형의 활동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했던 활동 또는 시도교육청에서 했던 즉 공교육기관에서 했던 활동들을 저희가 좀 더 좋은 평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했던 기간인데 같은 활동이라고 할지라도 일회성이 있고 단기적인 활동보다는 좀 더 장기적이고 꾸준한 활동들을 저희가 좋은 평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동아리를 참여를 했다라고 했을 때
한 학기만 참여했던 것보다는 3년 동안 꾸준히 미술 동아리를 참여했던 것을 저희가 좋은 평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활동의 퀄리티인데요. 이왕이면 좀 더 본격적인 미술 활동, 즉 미술적 전문성이 더 있는 활동들을 같은 유형의 활동이라고 했을 때 더 좋은 평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열심히 작성을 했어도 미술 활동에, 그러니까 비교과 활동으로서 인정하지 않는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3년 동안 미술 학원을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학원 다녔던 것을 여고했을 때 저희는 그 활동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비용이 드는 활동, 예를 들어서 전시 참여 비용만 100만 원 이상이 들었다라는 활동들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미술 활동 같지 않은 활동, 예를 들어서 저는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노력은 칭찬을 해주고 싶지만 비교과 활동으로서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활동명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활동명이란 참여했던 미술 관련 활동에 정확한 명칭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전시 참여, 무슨 동아리 활동 참여, 이런 식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특히 평가를 하다 보면 이 활동명에 굉장히 공을 들인 학생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디자이너로서의 꿈을 확립하게 해준 고2 여름방학의 어떤 활동, 활동명이 아무리 멋있고 화려해도 평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활동명은 간단 명료하게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활동 유형입니다. 활동 유형은 제시된 선택 항목 중에서 가장 적합한 활동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서의 유형이라고 하면 동아리, 방과후 학교, 자율창작, 전시감상, 진로탐색 체험, 봉사, 독서, 각종 대회, 그 외에 해당되지 않는 활동들은 기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작성을 하려고 하는 활동과 가장 흡사한 활동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특히 학생들이 이 활동 유형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지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동 유형은 평가 대상이 아니라 저희가 분석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행역, 활동 유형이 틀렸다 할지라도 평가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적절한 활동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것들이 나는 미술 활동을 굉장히 다양하게 해왔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활동 유형 8개를 전부 다 써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역시나 그럴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지원자분들께서 비교과 활동을 선택하실 때에는 내가 가장 잘해왔던 활동 또는 내가 가장 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미술 활동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유형의 활동을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활동별로 각각 입력도 가능하고 동일한 활동별로 묶어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주의하실 점은 독서 활동 그리고 전시 관람 같은 경우엔 전시 감상 같은 경우 이 두 가지의 유형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용이 많더라도 하나로 작성 유형별로 하나씩만 작성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각종 대회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각종 대회라고 하면 미술 관련 교내 외 대회 및 공모전 참여 활동입니다. 일반적인 자기소개서나 기타 관련 제출 자료를 낼 때 교회 수상 실적에 대해서는 제출을 못하도록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제출하지 말아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은 국어, 영어, 수학과 같은 과목에 해당되는 것이지 예체능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술 관련 수상 실적이 교회 대회에서 있었다 또는 참여했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유롭게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활동 참여 횟수는 활동에 참여한 형태에 따라서 정기적, 비정기적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연, 월, 주 단위 중 해당되는 기간을 선택하고 해당 기간 안에 참여한 빈도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정기적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활동 참여 기간에 참여한 전체 횟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활동 참여 기간은 활동에 참여했던 기간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간이랑 교과 활동에서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원자가 고등학교 입학한 일부터
홍익대학교의 원서 접수 일 전까지의 활동들만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기관의 유형에 따라서 교내, 교회, 개인을 선택하고 교회인 경우 활동을 주관한 기관의 정확한 명칭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동 내용 소개에서는 활동 내용을 간략하게 100자 이내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자기평가 의견에서는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와 과정, 성취도 등을 구체적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교과 활동 리스트 아래에 본인이 작성한 리스트가 올라가게 됩니다. 추가로 플러스 입력 버튼을 눌러서 총 10개의 비교과 활동 작성이 가능합니다. 특히 비교과 활동인 경우에 평가자가 한 명이 모든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될 텐데 지원자가 교회에서 했던 활동 또는 개인적으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는 해당 평가자가 모를 가능성도 있어요. 이때에는 지원자분께서 해당 활동에 대한 근거자료 또는 결과물을 선생님께 보여드려서 선생님이 평가에 충분히 참고하고 고려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종합입니다. 미술활동 종합에서는 모집 단위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원자의 재능과 지원 동기를 중심으로 본교과 지원자를 선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총 6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나면 역시 메인 화면에 지원자가 쓴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원자가 작성해야 될 모든 작성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평가 요청 단계인데요. 평가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보기와 같은 팝업 창이 뜨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술활동 보고서의 평가자는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평가자 한 명이 교과, 비교과, 종합 모든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 요청을 누르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지원자가 더 이상의 내용의 입력 및 추가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평가 요청 단계 전에 충분히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검토를 하신 다음에 이제 틀린 게 없다, 자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셨을 때 평가 요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평가 요청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지원자의 평가 상태가 평가 요청 전에서 이렇게 평가 중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 평가 상태가 내용 정정 요청 또는 평가자 변경 요청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내용 정정 요청으로 변경된 케이스는 뭐냐면 평가자가 지원자가 평가 요청한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뭔가 오류가 있다 또는 뭔가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지원자에게 내용 전정을 요청한 케이스입니다. 즉, 이 내용을 다시 수정해서 제출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에는 평가자 선택창 하단에 빨간 박스 안에 평가자가 내용 정정 요청을 한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원자분께서는 이 내용 정정 요청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추가로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은 내용 정정 요청을 했을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추가 수정은 가능하지만 평가자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고요. 동일한 평가자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자 변경 요청이 뜨는 경우는 해당 평가자가 생각했을 때 지원자가 평가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 또는 내가 평가자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지원자에게 평가자 변경 요청을 한 경우입니다. 이때에는 지원자는 옆에 수정 버튼을 누르시고 난 다음 평가자 변경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적절한 평가자를 지정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평가 요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정정과는 반대로 평가자 변경 요청 상태에서는 평가자의 변경만 가능하고 내용의 추가 수정은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원자가 할 모든 액션은 끝이 났습니다. 지원자가 원할 경우에는
화면의 상단에 보시는 미술활동 보고서 출력 버튼을 누르시고 다시 한번 출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원자가 작성한 미술활동 보고서의 출력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미술활동 보고서는 본교로 제출을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미술활동 보고서 입력 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서 입력하시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 보관용입니다. 평가 요청 후에 지원자가 뭔가 다른 것을 수정하려고 했다라던가 추가로 뭔가 작성하려고 하는 액션을 취했을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평가 중 또는 완료 후에는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팝업이 뜨게 됩니다. 즉 평가 요청 후에는 그 어떤 내용의 수정이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평가 요청을 하고 나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겼어요. 그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 경우에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평가 요청한 선생님께 내용 정정 요청을 해주세요 라고 할 경우에는 선생님이 내용 정정 요청을 해주시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엔 지원자가 다시 한번 내용을 수정하신 다음에 평가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자의 입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부터는 평가자 작성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도 와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원자분들은 이 내용까지 들으시면 아마 전반적인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평가자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평가자 역시도 activeart.홍익.ac.kr로 들어오셔서 평가자 바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평가자도 회원 가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데요. 이때 평가자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담당 교과목, 현재 재직 학교 등의 정보를 입력하시고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지원자와 다른 점은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EPKI나 MPKI와 같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홍익대학교의 원칙은 우선은 EPKI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께서 사유가 있어서 MPKI로 회원가입을 하셨을 경우에는 차후에 저희가 재직하고 계신 학교에 실제 교사임을 입증하는 확인을 하는 절차를 추가로 거칠 수가 있습니다. 회원가입이 끝나신 경우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시고 등록하신 인증서로 입력을 하시고 회원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보기와 같이 평가자에게 평가 요청한 지원자의 전체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원자를 확인하신 다음에 내가 평가를 할 첫 번째 지원자를 선택을 하시고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와 마찬가지로 이 화면부터 선생님들께서는 평가자 유의사항, 입력 안내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의 작성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작성하실 때 이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작성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기와 같이 유의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추가로 평가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자분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항목에 대해서 동의함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가자가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하는 메인 평가 창입니다. 위에서부터 보시면 지원자와의 관계,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미술 활동 종합,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평가자분들께서는 지원자와의 관계에서 관계 입력 버튼을 눌러주셔서 지원자와의 관계, 교류 내용,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엔 교과 활동인데요. 지금 예를 들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해당 평가자에게 평가 요청할 때 2개의 교과를 입력한 상태입니다. 평가자분들께서는 해당 항목에 대한 내용 보기를 클릭하셔서 지원자가 작성한 교과 활동에 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모든 교과 내용에 대해서 내용 보기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교과 활동 전체 평가 아래에 있는 입력 수정 버튼을 눌러서 교과 활동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보여지시게 될 거예요. 상단에는
지원자가 입력한 모든 교과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고, 이렇게 우측에 스크롤을 내리시면 전체 교과 활동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자분께서는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평가 내용 작성을 선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선택하게 되면 교과 활동에 대한 두 가지의 척도 평가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내용을 보시면 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도, 즉 교과 활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도적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한 정도, 그리고 교과 활동을 통한 향상도, 즉 교과 활동을 통해 학생의 미술 관련 지식, 기술, 소양이 활동 참여 이전보다 향상된 정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는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부족, 매우 부족 또는 평가 불가라고 하는 해당되는 수준의 체크를 하신 다음에 평가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작성하시다가 조금 더 고려해 봐야겠다 싶으실 때에는 우선 내용을 작성하시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냥 닫기를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입력한 모든 내용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비교과 활동의 경우에는 교과 활동과 달리 이렇게 교사 확인 여부를 묻는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봉사 동아리에 대해서 하나를 작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항목별 확인해서 교사 확인 여부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비교과 활동 전체 평가를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항목별 확인 아래에 있는 입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지원자가 작성한 첫 번째 순서에 있는 비교과 활동의 내용이 보여지게 됩니다. 평가자분께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활동에 대해서 직접 지도한 활동인지 또는 당사자에게 전달받은 등의 간접 확인인지 또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확인하지 못한 활동인지에 대한 교사 확인 여부를 체크해 주시고 저장해 주셔야 됩니다. 지원자가 작성한 모든 비교과에 대해서 이렇게 항목별 확인해 주신 다음에 나머지 비교과 활동 전체 평가를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비교과 활동도 교과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평가 내용 작성을 클릭하시게 되면 두 가지의 척도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비교과 활동에 대한 참여도, 비교과 활동을 통한 향상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척도 평가를 해주신 다음에 평가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종합입니다. 미술활동 종합에서는 평가하기 밑에 있는 입력 수정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역시 보기와 같은 창이 보여지게 되는데 특히 종합 부분에서는 총 5가지의 척도 평가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실기 능력, 창의력, 열정, 인성,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종합평가에 대해서 역시 매우 우수한지, 보통, 부족, 매우 부족 또는 평가 불가에 대해서 해당되는 수준에 대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말하는 실기 능력, 창의력, 열정, 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면에 구체적인 정의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정의를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 지원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척도 평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원자의 교과, 비교과, 그리고 미술활동 종합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자의 미술적 재능, 열정,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추천 의견을 총 1000자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작성하신 다음에 역시 평가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미술활동 종합의 평가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께서 교과, 비교과, 종합에 대한 모든 내용에 대한 평가를 마치시고 평가 완료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평가 상태가 평가 완료라고 뜨게 되고 동시에 비고 하단에 완료 취소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즉, 앞으로 설명드릴 최종 평가 완료를 누르기 전까지는 선생님께서 평가 완료한 항목에 대해서 언제든지 이 완료 취소 버튼을 누르시고 추가로 내용을 수정하시거나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내용 보기나 평가 내용 보기를 통해서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과 본인이 평가자께서 작성하신 내용에 대해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평가자는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을 읽어보시다가 언제든지 내용 정정 요청, 평가자 변경 요청, 평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용 정정 요청이란 평가자가 지원자가 작성한 내용을 봤을 때 오류가 있다,
또는 보완할 부분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원자에게 내용 정정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평가자 변경 요청은 내가 해당 지원자의 평가자로 적절하지 않다 또는 평가자 지정이 잘못된 것 같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평가자 변경 요청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내용 정정 요청과 평가자 변경 요청 이 두 가지는 지원자 입력 기간이 마감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지원자 입력 기간이 마감된 후에는 더 이상의 내용 정정 요청이나 평가자 변경 요청이 불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거부인데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또는 해당 지원자의 평가를 원치 않을 경우 이럴 때는 평가 거부가 가능합니다. 이때 평가자가 평가 거부한 여부나 평가 거부 사유 등에 대해서는 일체 지원자에게 내용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가자가 작성한 모든 평가 내용에 대해서도 지원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일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평가자가 작성한 내용의 비밀 보장이 되어야지 평가자가 좀 더 공정하고 정직하게 해당 지원자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만 홍익대학교에서 해당 평가자의 의견을 평가에 대해서 저희가 신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평가 완료입니다. 평가자분께서는 본인이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더 이상의 추가 수정이 필요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 평가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부터는 평가자가 해야 되는 모든 작성이 끝이 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의 해당 지원자에 대한 내용 추가, 수정이 일체 불가능하게 되니까 역시나 이 점은 다시 한번 염두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최종 평가 완료를 한 후에 해당 지원자에 대해서 내용을 수정해야 된다라고 할 경우 즉 평가자 입력기간 마감되기 전까지는 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 본교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관리자의 권한으로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허위 기재입니다. 저희가 미술활동 보고서를 평가를 할 때 학교생활기록부 그리고 지원자가 작성한 미술활동 보고서 또 평가자가 작성한 미술활동 보고서 이 세 가지를 교차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기재 내용에 대해서 대조 확인과 서류 면접은 물론이고 필요시에는 현장 실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저희가 내용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 지원자에게 증빙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지원자가 해당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이 됐을 때에는 분명히 관련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표절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홍익대학교에서는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자의 미술활동 보고서 또 평가자의 미술활동 보고서의 표절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때 표절 결과에 대해서는 단순히 표절 수치와 유사도 수치뿐만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게 될 건데요. 이때 지원자의 표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평가에 불이익을 받거나 정도에 따라서는 불합격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자의 경우에 표절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해당 평가자의 평가 의견은 불인정되고요. 향후 본교 입학 전형에서 평가 의견 반영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복 기재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홍익대학교 미술 실기대회를 참여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비교과 1번에 썼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 내용을 2번에도 중복 기재했습니다. 이랬을 때는 무성의한 기재로 간주되어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고 역시나 10개로 제한되어져 있는 비교과 항목의 하나를 낭비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중복 기재가 없도록 제출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해당 활동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서 2번 기재한다고 했을 때 점수가 2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점 반드시 유의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번째로 교차 중복 기재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교과 활동에다가 미술 교과에 대한 내용을 썼는데 비교과에서도 미술 교과 활동의 일환으로 수채화 그리기를 실습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이렇게 썼을 때에는 분명히 이 두 가지의 활동이 중복되는 활동이 아니어야 됩니다. 즉
교차 중복 기재를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과 활동과 이 다른 점을 명확하게 부각시켜서 작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유형의 활동일 경우에는 분산 기재 또는 통합 기재가 가능한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분산 기재를 했다라고 할게요. 제14회 홍익대 미술실기대회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활동, 그리고 15회 홍익대 미술실기대회에 참가했다라고 하는 이 비슷한 두 가지의 활동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가지의 활동에 대해서는 각각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통합 기재도 역시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통합 기재를 할 때 미술반 활동을 했다, 그리고 벽화 그리기 등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명백히 성격을 달리하는 활동들은 통합 기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독서, 전시 관람과 관련된 활동들의 경우에는 내용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개별 활동을 하나의 활동으로 모아서 입력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자, 평가자 등의 인적 사항, 부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은 기재 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평가자는 평가 내용을 지원자 또는 제3자에게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미술활동 보고서 작성 안내를 드렸습니다. 미술활동 보고서라고 함은 지원자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에 얼마나 미술 관련 교과에 충실했는지, 그리고 다양한 미술 활동을 통해서 지원자가 얼마나 미적 체험의 기회를 넓혔고 또 미적 소양을 쌓아왔는지를 이 미술활동 보고서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지원자분들께서는 지금 안내드린 내용을 꼼꼼하게 다시 한번 숙지를 하셔서 정해진 양식 안에서 홍익대학교 미술계열 진학을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던 모든 활동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될 수 있도록 잘 작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